자, 오늘 들어온 종목 고민들 금쪽 상담소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화솔루션입니다. 매수가 33,000원이고요. 이틀 전에 매수를 했는데 너무 높은 데서 샀나요? 다행히 그래도 이틀 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가 33,700원. 지금 아주 조금 수익권에 들어는 오셨어요. 자, 근데 뭐 차트를 보면은 거의 뭐 수직으로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데, 자, 이런 자리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차익 실현 기회를 봐야 될지, 그냥 느긋하게 좀 보유를 해도 될지, 먼저 네. 나윤호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런 태양광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분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수급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종목들은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 과열권 진입에 따라서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일간 차트상 그리고 주봉상 정말 급격하게 이 바닥을 짚지 못하고 외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주봉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과열권에 접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소 부담스러운 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매크로하게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지난번 이 고점, 이 쌍고점 저항이 한번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 좀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친환경 섹터에 대한 관점, 정책적으로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생각해 본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단기 관점에서는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좀 많으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웬만큼 한 60% 이상은 매도를 하시고 네. 저점에서 좀 숨고르기가 나왔을 때, 저점에 왔을 때 재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일정 부분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그냥 매도를 하고 좀 저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제시 드릴게요. 네. 네, 자, 지난해만 하더라도 무려 1조 4천억 적자를 냈었던 기업인데요. 네. 지금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는 올해 3천억 흑자, 내년에는 한 5, 6천억, 내후년에는 한 7, 8천억. 순익 기준으로도 이 정도로 이제 실적 정상화 좀 들어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기대하는 그 실적이 나올지가 일단 관건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많이 올랐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다르게 또 판단해서 보면 2022년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고점이 65,000원에서 한 7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3년 동안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바닥에 대한 15,000원 밴드 찍고 난 다음에 현재 34,000원까지 반등 나왔으니까 바닥 구간 대비해서는 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나윤호 파트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2배가 올랐으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전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우리가 원전만으로는 이런 전력 소모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 관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특히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적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솔루션은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급하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단기 익신을 하시는 게 맞고, 네. 그게 아니고 나는 한 달 정도 여유가 좀 있다, 그렇게 보고 한 6월 달 정도까지 들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시면 4만 원대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 오늘자 시가총액이 5조 7,900억, 약 한 5조 8천억 정도 되고요. 앞서 아까 실적 추정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내후년 추정 순이익이 영업이익 기준 한 1조 4천억, 순이익 기준 한 7, 8천억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런 거보다 한 7, 8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업계 지금 컨센서스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 8천억이면 10배면 한 7, 8조 되니까 네.
주가를 한 사람에 한 4만 원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얼추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제시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는 구간은 맞는 것 같으니까 두 분 다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전략을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 목표가 4만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HMM 들어왔고요. 매수가 18,000원입니다. 방송 보고 좋아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분도 지금 수익 구간 네. 중이시네요.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장대 양봉이 아주 큰 게 나왔습니다. 이대로 그냥 그렇죠. 쭉 도망갈지 이번에 올라올 때 잘 팔고 나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뭐 모멘텀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미중 관세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런 해운 관련주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런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호반에서 인수한다는 이런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금 시장에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좀 네.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수익권이신 만큼 최근 장에서는 이렇게 좀 짧게 수익 챙기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주봉을 봤을 때도 한 21,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어요. 21,500원 여선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21,000원대 왔을 때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그리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모멘텀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고점이 한 22,65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가 잡고 한번 진행하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작년도 순이익이 3조 7천억, 거의 4조 가까이 한 해 벌었는데요. 올해는 2조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 내후년도 실적 전망치 더 낮거든요. 요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을 계속 헤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이상도 파트너께 같은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HMM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물동량 증가 가능성입니다.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미중 간의 무역도 늘고, 그리고 전 세계적 물동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서 몇 군데 보도가 좀 되곤 하는데, 이제 북극 항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북극 항로 관련된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정책적인 이슈로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북극을 통해서, 이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간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는 것보다 일주일 이상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으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종목이 이 HMM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나와 있는 시중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정책적인 이슈 말고도 이렇게 조금 숨겨져 있는 정책적인 이슈들도 저는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이 5월달 시장이다 보니까, 네. 저는 HMM이 오늘 상승이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상승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지금 막 오늘도 종목 추천을 만약에 한다면 이 HMM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네. 저는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뭐 주가가 내일 당장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뭐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들고 가신다면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서 저는 팔 수 있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주 좋은 얘기를 주셨는데 얼마까지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일단 뭐 전고점이었던 22,650원 이상, 저는 일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 한 24,000원 밴드까지 현재 구간부터 한 20%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4,000원까지 가면 그도 한 20% 정도 나오는 거니까, 또 5월 달에 또 모멘텀도 지금 살아 있다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조적으로 지금 증권사 이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21,800원 네. 정도 지금 뜨고 있네요. 좋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HD 현대미포. HD 현대미포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2만 1,000원.
12만 1,000원이요. 오. 예. 오, 요거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야, 그때 뭐 언제인지는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 정도 네. 매입한 것 같아요. 오, 네. 조선주를 미리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뭐 좀 팔고 각각 그렇지 않으면 더 가져갈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조선이 조금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전망까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자 수익이 아주 안정적으로 네. 또 부러울 만큼 좀 수익도 나 있는 상태시고 그쵸. 다만 이제 잘 가던 조선주들이 어제부터 출렁거리기 시작했고 당연히 오늘 일찍이 또 조선주들이 또 다시 그쵸. 고개를 들었거든요. 네. 아 이걸 지금 이번에 올라올 때 팔아야 되나 아니면 어쨌든 들고 와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나윤호 파트너께서는 HT 현대미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조선업종에서 항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오션과 HD 현대그룹. 그러니까 HD 현대그룹에서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하나 MRO까지 하면 마린솔루션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조선업종은 업황을 봤을 때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드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원하는 이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 실적과 모멘텀 부분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대미포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12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네. 정말 좋은 수익이 나셨는데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저는 우리 투자분께서 지금 수익권이시라면 한 번도 수익 실현 안 하셨다면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한 절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좀 시청자분께서 좀 중장기로 여유 있게 보실 수가 있으신다면 한 40% 정도는 저는 아직도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선은 이번 달뿐만 아니라 올해 좀 봤을 때 굉장히 미국과 협력될 모멘텀들이 커요. 그래서 좀 나머지 자녀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 관점에서 특별한 악재나 이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좀 여유 있게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기관들은 이번 주에 조금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참 많이 올라서 한번 또 파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또 계속 가면 또 너무 빨리 팔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이상도 파트너님, HD 현대미포는 어떻게 할까요? 뭐 우선은 이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선박에 대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HD 그룹주들,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HD 현대사모도 있고 또 거기에 HD 현대미포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갈라지는 계열사들이 되는데 특히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선박, 이 중형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LNG 운반선이라든지 뭐 최근에 친환경 연료를 통해서 가고 있는 상선 종류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작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최근에 이제 한국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되는 것이 이런 중형 선박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력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HD 현대미포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2025년도 4월 30일 날 십스포 아메리카 액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 미국 선박법이 있거든요. 그 미국 선박법이 이번에 재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선박법에 대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거래를 하는데 항상 중국 선박으로 거래를 해왔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앞으로는 미국 선박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미국에는 배가 없습니다. 네. 과거 이제 조선소가 23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활동되는 조선소가 미국 내에서 약 3개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미국 조선 업황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또 이런 십스포 아메리카 액트인데 그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HD 현대미포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 상담 내용을 보면
단기간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좀 불안했다라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차트로 보시면 어제 시장에서 한번 출렁거렸다 그죠? 6% 정도. 이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감안하실 수 있으면 저는 더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래서 20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대신에 이 정도 흔들리면 나는 도저히 화장실도 못 간다, 이 정도 되시면 저는 깔끔하게 지금 팔고 떠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너그러이 좀 보신다면 20만 원 나는 조금 빨리 현실적으로 이익 실현하겠다 하시면 지금 자리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국내 조선사들은 뭐 트럼프 덕분에 네. 네, 물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현대미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 추정 실적이 트럼프 덕분에 막 올라가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그게 맞춰서 막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일단은 목표 주가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지금 20만 원대 위로 좀 오. 상향을 하는 분위기고요. 현재 오늘자 기준 이제 목표 주가 평균값이 한 20만 6천 원 정도 네. 네,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 점도 참조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98년도에 한국에 와서 그렇죠. 그때 했던 얘기가 한국 배가 최고다. 어, 그런데 나의 개인적으로 배 한 척을 주문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지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뭐 27년 만에 지켜줄지 어. 저는 지켜줄 거라고 보고요.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짚어주신 이야기도 그렇고 선박법 재발의와 관련한 이야기도 그렇고 아직까지 조선은 모멘텀이 살아는 있지만 수익 실현을 안 하셨다면 한 번쯤 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의 흔들림을 감안하실 수 있다 하시면 20만 원 이상까지 끌고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확인했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네.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9,700원이에요. 18만 9,700원이요. 예, 예. 오, 반도체 하이닉스면은 뭐 비중은 조금 어느 정도 실으셨어요? 네? 비중은 혹시 어느 정도 되세요? 하이닉스 기구를 해가지고 전번에 돈을 좀 버렸는데 네. 팔고 내 또 다시 또 샀거든요. 어제 샀거든요. 아, 어제 매수를 하셨구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22만 원대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데 네. 집까지 있으면 22만 원 가겠습니까? 그러고 내일 또 모레하고 제주도에 미국에 그 부분 또 온다 하는데 우리 반도체 거기에 또 그 관세에 대해서 이바고 하면 좀 네네. 살펴할까요? 안 그러면 또 차트는 참 좋더라고 올리고. 알겠습니다. 차트가 궁금한 참 점.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 알아들었는데요. 아이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지금 뭐 어제 사셨다는 거 보니까 아주 길게 보고 사신 것 같지는 않고 네. 한번 제의 봤는데 또 한번 들어가 봤다라는 얘기로 네. 들립니다. 일단 22만 원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라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일단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서는 앞서 반도체 좀 좋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22만 원까지 좀 바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SK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 메모리 분야, 특히 HBM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쪽 분야에서 33년 동안 삼성전자가 1위였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33년 만에 그러니까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엔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인 거는 HBM이거든요. AI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메모리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서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낳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악재 부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오히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엔비디아 관련된 AI 생태계에서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열권에 지금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너무 급하신 거 아니시라면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이 주봉상에서도 21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 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저항이 한번 부딪히는 점이 21만 5천 원, 2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좀 여유 있게 봤을 때 한 번 더 이 전고점을 향해서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1차적으로 목표가 한 22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제시 드릴게요. 네. 네, 자, 뭐 차트상으로 보시기에도 21만 원, 22만 원대가 약간 이제 기술적인 또 저항이기도 하고 또 사실 이제 그 자리에 약간 또 밸류 매력이 조금씩 이제 또 크게 높지는 않은 그런 자리다 네. 보니까 항상 고기에만 가면 좀 밀리곤 하는데 자, 어쨌든 지금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합의도 있었고 하니까 뭐 이 분위기 잘 타면 한번 뚫어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상록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 SK하이닉스는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SK하이닉스 HBM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당분간은 이 엔비디아와에 대한 이런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이 HBM에 대한 그 우리가 수율, 그리고 이제 불량률에 대한 체크가 나오면 얘들이 성공률이 약 80%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40% 초반대거든요.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5%에 30%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율 자체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거의 뭐 점유율 자체가 쉽게 떨어질 수는 없다. 특히 이 SK하이닉스가 현재 만들고 있는 HBM에 대한 공법이 독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이 방식을 똑같이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막 반도체 업황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SK하이닉스가 이런 HBM,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통합 차트를 보시면 요즘은 이제 차트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이제 넥스 트레이드가 들어간 차트와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규장 차트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 30% 한번 찍고 내려왔다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넥스 트레이드에서 시가가 한번 이렇게 몇 주만 잡혀도 이렇게 차트가 왜곡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한 22만 원 선까지는 강한 슈팅이 한번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SK하이닉스하고 같이 봐야 되는 기업이 이수페타시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엔비디아의 납품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차트가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돈이 조금 그 큰 종목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수페타시스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고 대신에 이제 SK하이닉스처럼 좀 점잖게 움직이는 종목을 좀 한다. 그러면 뭐 SK하이닉스 22만 원 선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목표가 2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SK 하이닉스는 참 저도 좋아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한미반도체랑 좀 삐걱삐걱대는 것 같아서 네. 그것 때문에 요즘은 안 볼래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제시하신 뭐 지금 어디서 들으신 22만 원 간다는데라는 부분은 글쎄 그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21만 원, 22만 원 들어가는 거는 뭐 그닥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참조적으로 증권사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얼마 제시하고 있냐면 27만 원, 28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가격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네. 21만 원이야, 21, 2만 원이야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결국 이 독점, 뭐 선두주자라는 타이틀은 사실 독보적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뭐 22만 원, 뭐 짚어주신 2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이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종목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단기 종목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종목입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5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 이상로 파트너는 유바이오로직스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KCS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역시나 단기 유망주니까 뭔가 단기 모멘텀을 보고 네, 준비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KCS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나요? 예, KCS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양자 암호칩을 SKT와 공동 개발해서 이런 상용화를 한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SKT 지금 최근에 유심 사태, 이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양자 암호칩 그리고 양자 통신 이런 암호 관련된 종목 이런 모멘텀들이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장 마감 후에 소식을 보시게 되면 엑스게이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멘텀 뉴스로 인해서 굉장히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양자 암호 쪽에서 충분히 기타 이런 생태계 관련주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기술적인 위치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어느 정도 이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주가가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2거래일 동안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도지 쌍둥이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멘텀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자 정리 드릴게요. 네. 네, 자 KCS 연매출만 3,400 내외, 연간 영업이익은 한 30억 내외. 매출의 이익단은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 감안해서 보면 지금 시총 1,300억이면 이게 싸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최근에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하셨던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비싼데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게 뭔가 또 재료가 또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구비하고 보관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활성화가 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대량 생산 체제를 좀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난 다음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백신에 대한 물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번 실적도 상당히 호실적으로 좀 발표가 되는 부분을 본다면 이 유바이오로직스도 시장에 대한 이제 깜짝 급등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일주일 내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바이오로직스 네, 시가총액은 4,900억대. 증설 효과 때문에 이제 올해 내년 작년 매출이 지금 보니까 900억대였던 것 같은데 올해 내년 1,500억대로 매출이 점핑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순이익 대비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한 14,500원 정도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괴리가 높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잘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KCS는 일단 모멘텀이 조금 붙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짧게 일주일 내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장기 종목들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종목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종목 이상로 파트너는 현대차 자동차 가져오셨고요. 나연호 파트너는 한택 가져오셨네요. 네, 자 현대차 대 한택 둘 다 앞자가 히읗자가 들어가는데 네. 등치 크기는 많이 크게 납니다. 일단 한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중장기 매력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플랜트 화공기기 그리고 초저온 가스 저장 탱크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트럼프 1기 때 이미 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납품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2기 때 이젠 LNG 프로젝트가 모멘텀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SMR이라든지 혹은 탄소 포집에 대한 이런 국내 정책 모멘텀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도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위치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자, 비슷한 업종에 있는 경쟁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던 S&T에너지가 시가총액이 8천억까지 한번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한택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대예요. 주가 흐름을 보신다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자리에 위치해 있고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음선 5개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번 주까지 음선 5개를 받는다면 이런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중기 종목으로 드린 만큼 지금 가격 낙폭 메리트 갖고 있는 구간에서 저점 계로 봐시고 좀 중장기 관점에서 여유 있게 한번 보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택 뭐 지난해 매출이 한 1,600억 정도 했네요. 영업이익도 한 160억 정도. 결국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얼마 벌까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아직은 이게 신규 상장 기업이라서 그런지 지금 추정 실적은 지금 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이라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 보면 무진장 비싼 건데 네. 뭐 앞으로 이제 뭐 내년 내후년 실적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서 얘가 지금 비싸냐 싸냐 요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체킹해 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현대차는 뭐 다 아는 회사인데 이 무거웠던 기업이 이제 좀 지금 움직입니까? 어떡합니까? 네,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되고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미국발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2023년도에는 주가가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2024년부터 현재 이제 인도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넓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사실 지금 인도 시장에서에 대한 공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의 대륙 크기가 우리 반도의 약 39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98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대륙에 대한 규모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현대차가 인도 시장 내에서는 3위권에서 4위권 정도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상당 부분 약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 이제는 협상에 대한 카드로 저는 발현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앞서서 미국과 영국에 대한 그 지금 관세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영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자체를 상당 부분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런 사례로 본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하나의 카드로 좀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지금 좀 눈여겨보자. 그리고 미국이 6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 7월 달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8월 달이 베케이션 시즌이니까 결국 이제 9월 달까지 넘어가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도 원화 약세 기조는 9월 달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현대차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날 거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현대차가 3월 말만 하더라도 23만 원대. 당시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트럼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주가가 막 23만 원대까지 쫙 치고 간 모습이었는데요. 3월에 4월 넘어오면서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네. 주가 거의 뭐 한 17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겨우 지금 회복해서 아직도 19만 원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증권사에서는 현대차 뭐 목표 주가 27만 원까지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중장기 투자한다면 한 2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